2026년 2월 이탈리아 북부의 작은 마을 리비뇨. 해발 1800m, 알프스 설원 위로 차가운 바람이 몰아칩니다. 하얗게 쌓인 눈 위로 한 줄기 햇살이 내리꽂히고 그 빛 속에서 태극기가 천천히 펄럭입니다. 스피커에서 흘러나오는 애국가 한 소절 한 소절에 눈물을 훔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경기장 한켠에서 주먹을 불끈 쥔 채 딸의 이름을 외치는 한 남자. 그리고 그 옆에서 마치 자기 일처럼 눈시울을 붉히는 또 다른 남자. 두 남자는 서로 다른 나라의 국기를 달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 두 사람의 눈물은 같은 빛깔이었습니다. 이것은 메달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감동 메카가 여러분께 전해드릴 이야기는 화려한 트로피도 기록을 깬 점수도 아닙니다. 그 모든 순간의 뒤에서 말없이 눈물을 삼키며 딸의 등을 밀어온 세 명의 아버지 이야기입니다. 어떤 아버지는 단돈 5만 원짜리 중고 스노보드 하나로 딸의 꿈에 불을 지폈고 어떤 아버지는 800달러를 손에 쥐고 낯선 나라로 건너가 딸을 세계 챔피언으로 키워냈습니다. 또 어떤 아버지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남의 딸에게 아낌없이 세계 최고의 문을 열어줬습니다. 국적도 달랐고 방식도 달랐지만 딸을 향한 마음만큼은 한치도 다르지 않았던 세 남자의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닿으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더 많은 감동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힘이 됩니다. 이 이야기의 첫 번째 주인공은 17살의 여고생 최가온입니다. 2026년 밀라노 동계올림픽이 열리던 그날 최가온은 이탈리아 리비뇨 스노파크 위에 서 있었습니다. 발 아래로 펼쳐진 설원이 눈부시게 하얗고 하늘은 구름 한 점 없이 맑았습니다. 경기가 시작되기 전 그 고요한 순간 최가온의 머릿속에는 자꾸만 어릴 적 기억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7살이던 그 겨울 오빠가 타는 스노보드가 너무 멋있어 보여. 아버지 옷소매를 잡아당기며 떼를 쓰던 어린 소녀의 기억이었습니다. 아버지 최인영 씨는 그날 5만 원짜리 낡은 중고 스노보드를 사들고 왔습니다. 코가 삐뚤어지고 바닥이 긁힌 낡은 보드였지만 어린 최가온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귀한 선물이었습니다. 그 작고 낡은 보드 하나가 훗날 한국 설상 스포츠 역사를 바꿔놓으리라고는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이듬해인 8살 최가온은 온 가족과 함께 SBS 순간 포착 세상에 이런 일이에 출연했습니다. 온 가족이 함께 설원을 누비는 스노보드 가족으로 소개된 그 방송에서 당시 스노보드 청소년 국가대표 코치는 어린 최가온을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이지만 고학년 선수들보다 훨씬 잘 탄다. 계속 성장하면 세계적인 선수가 될 것이라고요. 그 코치의 예언이 이탈리아 설원에서 현실이 되는 날이 오리라고는 그 누구도 미처 몰랐습니다. 두 번째 주인공은 18살의 스노보더 유승은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주인공은 한국계 미국인 클로이 김의 아버지 김종진 씨입니다. 세 아버지, 세 딸, 그리고 하나의 설원. 이제 그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두 아버지의 결단에서 시작됩니다. 때는 최가온이 스노보드를 시작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무렵이었습니다. 아버지 최인영 씨는 딸의 실력이 날로 늘어가는 것을 두 눈으로 직접 지켜봤습니다. 어린 딸이 설원 위에서 바람을 가르며 달리는 모습을 볼 때마다 그의 가슴 한켠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렸습니다. 이 아이는 그냥 취미로 끝낼 아이가 아니다. 아버지의 눈에 딸의 빛나는 재능이 또렷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최인영 씨가 내린 결단은 보통 아버지라면 쉽게 내리기 힘든 것이었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운영해오던 사업을 조용히 정리했습니다. 생계를 책임지던 일을 내려놓고 딸의 꿈을 위해 삶의 방향을 통째로 바꾼 것입니다. 주변에서는 만류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최인영 씨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날부터 그는 딸의 곁에서 1인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코치가 되어 기술을 직접 가르치고 매니저가 되어 대회 일정을 꼼꼼히 챙겼습니다. 운전기사가 되어 전국의 스키장을 누볐고 이국당 전지훈련에서는 요리사가 되어 매일 아침 한식을 정성껏 차려냈습니다. 훈련을 마치고 지친 몸으로 돌아온 딸이 된장찌개 냄새의 고단함을 풀 수 있도록 그 손이 쉬는 날이 없었습니다.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그는 단 한 번도 딸의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최가온은 훗날 인터뷰에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아빠는 제가 짜증을 내도 다 받아줬고 다른 코치님들보다 저를 가장 잘 알았다고요. 매일 함께하며 딸의 라이딩 하나하나를 지켜봐온 아버지이기에 가능한 말이었습니다. 국가대표 감독도 훗날 눈물을 글썽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건 아버님이 거의 다 만든 것이라고요. 태평양 건너편 비슷한 시기에 또 다른 아버지도 같은 결단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나고 자란 김종진 씨는 1982년 캘리포니아 주립대학에서 공부하기 위해 단돈 $800를 손에 쥐고 미국 땅을 밟았습니다. 그 $800가 그가 가진 전부였습니다. 이민자의 삶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김종진 씨는 이를 악물고 공부했고 마침내 엔지니어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낯선 땅에서 맨손으로 일궈낸 더없이 소중한 삶이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2000년 늦둥이 딸이 태어났습니다. 클로이 김이었습니다. 클로이가 6살이 되던 해 아버지는 딸에게 스노보드를 가르쳤습니다. 딸의 재능은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주니어 대회에서 당당히 우승을 거머쥐는 딸을 바라보는 순간 아버지 김종진 씨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는 결단했습니다. 이제 직장을 그만둘 때가 된 것 같아. 우리 딸을 올림픽 선수로 만들어야 하거든. 오랫동안 다니던 회사를 미련 없이 떠났습니다. $800로 시작한 이민 생활에서 어렵게 쌓아올린 안정된 자리를 딸의 꿈 하나를 위해 기꺼이 내려놓은 것입니다. 클로이는 훗날 아버지를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아빠는 한 번 꽂히면 끝장을 보는 사람이라고요. 두 아버지는 아직 서로의 존재를 몰랐습니다. 그러나 지구 반대편에서 두 남자는 같은 마음으로 같은 결단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단은 머지않아 이탈리아 설원 위에서 하나로 만나게 됩니다. 직장을 그만둔 김종진 씨 앞에 놓인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클로이를 세계 최고의 선수로 만들려면 세계 최고의 코치가 필요했습니다. 당시 최고의 스노보드 훈련지는 캘리포니아 남부라 팔마에서 한참 떨어진 매머드 마운틴이었습니다. 편도만 5시간이 걸리는 거리였습니다. 왕복으로 치면 꼬박 10시간이었습니다. 그 길을 오가는 시간만 해도 하루가 통째로 사라지는 셈이었습니다. 그러나 김종진 씨는 그 길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딸을 뒷자리에 태우고 밤새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별이 총총한 캘리포니아 고속도로를 달리고 또 달렸습니다. 몸이 피곤해도 날씨가 험해도 그 길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클로이가 세계 최고의 코치에게 배울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훗날 클로이는 그 시절을 이렇게 떠올렸습니다. 아빠는 나를 위해 밤새 운전을 했고 나는 그 차 안에서 잠들곤 했다고요. 아버지의 두 손이 운전대를 꼭 쥐고 있는 그 10시간 동안 클로이의 꿈은 조금씩 현실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13살이 된 클로이는 마침내 프로 대회에 출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는 역사가 됐습니다.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 하프파이프 2연패. 단돈 $800로 시작한 아버지의 이민 생활이 딸의 올림픽 금메달로 찬란히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습니다. 한편 강원도 용평 스키장에서는 또 다른 이야기가 조용히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 유승은은 그날 아버지를 따라 처음 스키장을 찾았습니다. 원래는 눈썰매를 타러 간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눈발을 가르며 설원을 자유롭게 질주하는 아버지의 뒷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순간 어린 유승은의 마음속에 불꽃 하나가 일었습니다. 나도 저렇게 타고 싶다. 그 짧은 한마디가 한 소녀의 운명을 송두리째 바꿔놓았습니다. 스노보드를 시작한 유승은의 재능은 빠르게 빛을 발했습니다. 탁구로 다진 반사신경과 스케이트보드로 키운 균형 감각이 스노보드와 만나 놀라운 시너지를 냈습니다. 그러나 유승은의 길에는 혹독한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발목이 부러졌습니다. 회복하고 다시 훈련에 매달렸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팔꿈치를 다쳤습니다. 또 회복했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손목이 문제였습니다. 잇따른 부상이 찾아올 때마다 유승은은 보드를 내려놓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맞는 길인가?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그 물음이 밤마다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때마다 눈앞에 떠오르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설원을 달리던 아버지의 뒷모습이었습니다. 유승은은 그 뒷모습을 가슴에 품고 다시 보드를 잡았습니다. 한 번 또 한 번. 쓰러질 때마다 일어나기를 반복했습니다. 넘어진 횟수만큼 더 강해지는 시간이 켜켜이 쌓여갔습니다. 2026년 밀라노 동계올림픽 국가대표 발탁 통보를 받았을 때 유승은은 발목 부상 중이었습니다. 최소치 점수를 간신히 넘겨 따낸 국가대표 티켓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녀를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만은 알고 있었습니다. 저 아이가 얼마나 많이 넘어지고 얼마나 많이 일어섰는지를요.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열린 테스트 이벤트. 그 눈 덮인 설원 위에서 두 사람의 인연이 처음으로 시작됐습니다. 당시 클로이 김은 17살이었고 최가온은 그보다 8살 어린 9살짜리 꼬마였습니다. 클로이는 이미 세계가 주목하는 스노보드 신성이었고 최가온은 막 스노보드의 세계에 발을 들인 어린 소녀였습니다. 그 나이 차이만큼이나 두 사람의 위치는 하늘과 땅만큼 달랐습니다. 세계 어느 곳에서도 이 두 아이가 훗날 같은 올림픽 시상대 위에 나란히 서게 될 것이라고는 그 누구도 감히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클로이 김은 그 어린 소녀를 그냥 지나치지 않았습니다. 엄마도 오빠도 없이 혼자 훈련장을 찾아온 9살짜리 최가온에게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사진도 함께 찍자고 했습니다. 그 다정한 손길 하나가 어린 최가온에게 얼마나 큰 위로였는지 최가온은 훗날 이렇게 떠올렸습니다. 엄마도 오빠도 없이 혼자 외로웠는데 클로이 언니가 말을 많이 걸어주고 친절하게 대해줬다고요. 그날부터 클로이는 최가온의 롤모델이자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은 큰 언니가 됐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의 만남은 단순한 우정 이상의 것으로 서서히 깊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두 아이의 아버지들도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습니다. 그리고 클로이 김의 아버지 김종진 씨는 어린 최가온의 재능을 일찌감치 알아봤습니다. 밤새 10시간을 운전하며 딸의 가능성을 키워온 그 눈은 최가온 안에서도 똑같은 빛을 발견했습니다. 이 아이는 특별하다. 그 확신이 서자 김종진 씨는 조용히 그러나 든든하게 행동에 나섰습니다. 그때부터 김종진 씨의 손길이 시작됐습니다. 최가온이 미국에서 체계적인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도왔습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남의 나라 아이였지만 그에게 그런 경계는 처음부터 없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연결이 이루어졌습니다. 당시 미국 매머드 마운틴에서 스노보드 프리스타일 스키 디렉터로 활동 중이던 세계적인 코치 벤 위스너. 김종진 씨는 그 코치와 최가온을 직접 이어줬습니다. 클로이 김을 세계 정상으로 이끈 바로 그 코치였습니다. 최가온과 벤 위스너의 만남은 그렇게 시작됐습니다. 그날부터 최가온의 기술은 눈에 띄게 발전했습니다. 클로이 김이 올라선 그 길 위에 이제 최가온도 힘차게 발을 내디딘 것입니다. 한 아버지의 헌신이 낳은 챔피언이 또 다른 챔피언의 씨앗에 물을 주고 있었습니다. 클로이는 경쟁자가 될 수 있는 후배에게 아낌없이 모든 것을 내줬습니다. 아버지 김종진 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훗날 클로이는 최가온을 바라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끔은 우리 가족을 보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고요. 어린 최가온의 모습 속에서 어릴 적 자신의 모습을 고스란히 발견했던 것입니다. 새 아버지 중 두 번째 아버지인 김종진 씨는 그렇게 핏줄과 국경을 넘어 또 한 명의 딸에게 세계로 가는 문을 열어줬습니다. 5만 원짜리 중고보드로 시작한 한국의 여고생이 $800로 시작한 이민자 아버지의 따뜻한 손을 잡고 드디어 세계 정상을 향해 힘차게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2026년 2월 13일 이탈리아 리비뇨 스노파크. 드디어 운명의 날이 왔습니다. 스노보드 여자 하프파이프 결선. 최가온이 평생을 준비해온 무대였습니다. 12명의 선수가 저마다의 꿈을 안고 출발선에 섰습니다. 3번의 시기 중 가장 높은 점수 하나로 순위를 가리는 방식이었습니다. 경기장 한켠에는 아버지 최인영 씨가 두 손을 꽉 쥔 채 서 있었습니다. 10년 넘게 코치이자 요리사이자 운전기사로 딸의 곁을 지켜온 그 아버지가 이날만큼은 그저 한 명의 떨리는 아버지로 설원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의 눈은 딸에게서 단 한 번도 떠나지 않았습니다. 관중석에는 클로이 김의 아버지 김종진 씨도 있었습니다.
$800를 손에 쥐고 낯선 나라로 건너가 딸을 챔피언으로 키워낸 그 남자. 오늘 자기 딸과 경쟁할 최가온을 향해서도 그는 진심 어린 응원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두 아버지의 마음이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결선 1차 시기가 시작됐습니다. 최가온은 하프파이프 안으로 힘차게 들어섰습니다. 경쾌하게 설원을 가르며 속도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점프. 허공으로 솟구치는 순간까지는 완벽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다음이었습니다. 공중에서 내려오는 순간 스노보드가 하프파이프의 딱딱한 모서리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균형을 잃은 최가온의 몸이 그대로 머리부터 설원 위에 떨어졌습니다. 경기장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최가온은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의료진이 슬로프 안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아버지 최인영 씨의 얼굴이 하얗게 굳었습니다. 무섭도록 운동만 해온 딸이 저렇게 설원 위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10년을 함께한 아버지라도 달려가 안아줄 수 없는 그 기나긴 순간이었습니다. 한참이 지나서야 최가온은 혼자 힘으로 일어났습니다. 다리를 절뚝이며 간신히 피니시 라인을 통과했습니다. 점수는 10점. 사실상 첫 번째 시기를 완전히 망친 것이었습니다. 대기 구역으로 돌아온 최가온은 무너졌습니다. 너무 무서웠습니다.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올림픽을 여기서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이 온몸을 짓눌렀습니다. 9년 전 세상에 이런 일이 나왔던 꼬마 보더가 지금 이 올림픽 무대에서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10년 넘게 딸의 짜증을 다 받아주고 밥을 해주고 기술을 가르쳐온 아버지. 사업을 접고 딸의 꿈 하나만 바라보며 살아온 그 아버지가 쓰러진 딸 앞에 서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포기하지 마. 이건 올림픽이니까. 그 한마디였습니다. 화려한 격려도 긴 연설도 아니었습니다. 딸을 누구보다 잘 아는 아버지가 건넨 짧고 단단한 말 한마디. 그러나 그 말이 최가온의 가슴 깊이 박혔습니다. 전광판에는 잠시 출전 포기를 뜻하는 표시가 떴습니다. 2차 시기에서도 최가온은 또 넘어졌습니다. 12명 중 11번째. 상황은 더없이 절망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최가온은 마지막 3차 시기를 향해 다시 몸을 일으켰습니다. 아버지의 그 목소리가 귓가에 떠나지 않았습니다. 포기하지 마. 이건 올림픽이니까. 마지막 3차 시기. 최가온이 출발선에 다시 섰습니다. 무릎은 여전히 아팠습니다. 다리에 힘이 제대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주변에서는 아무도 역전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12명 중 11번째 남은 기회는 단 한 번뿐이었습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나왔던 꼬마 보더는 이제 혼자서 그 기나긴 하프파이프 앞에 서 있었습니다. 클로이 김도 아버지도 코치도 그 누구도 이 파이프 안으로 함께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최가온은 눈을 감고 천천히 숨을 골랐습니다. 아버지의 말 한마디가 온몸에 퍼져 있었습니다. 포기하지 마. 이건 올림픽이니까. 최가온이 하프파이프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속도가 붙었습니다. 첫 번째 점프 완벽했습니다. 두 번째 점프 더 높이 솟구쳤습니다. 세 번째 점프에서는 무려 3.1m 높이까지 공중으로 치솟았습니다. 착지까지 단 한 치의 흔들림도 없었습니다. 관중석에서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피니시 라인을 통과한 최가온은 두 팔을 번쩍 들었습니다. 숨을 멈추고 점수판을 바라봤습니다. 90.25점. 그 순간이었습니다. 당시 1위를 달리던 클로이 김의 점수는 88점이었습니다. 2.25점 차이로 최가온이 역전에 성공했습니다. 한국 설상 스포츠 역사상 최초의 올림픽 금메달이 탄생하는 순간이었습니다. 1948년 생모리츠 동계올림픽에 처음 출전한 이후 무려 78년 만에 이탈리아 설원 위에서 애국가가 울려 퍼졌습니다. 경기장에 있던 한국인 모두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지 최인영 씨도 김종진 씨도 두 눈을 붉히며 그 애국가를 들었습니다. 최가온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흐느꼈습니다. 이 선수들 중에 제가 가장 열심히 했다는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이 메달은 하늘이 내려준 것 같습니다. 그 눈물 속에는 5만 원짜리 중고보드로 시작한 10년의 세월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흘 전 같은 리비뇨 스노파크에서는 또 다른 역사가 이미 조용히 쓰여져 있었습니다. 2026년 2월 10일 유승은은 스노보드 여자 빅에어 결선에 섰습니다. 건물 10층 높이인 30m 슬로프를 빠른 속도로 활강한 뒤 점프대를 타고 힘차게 날아올랐습니다. 공중에서 4바퀴, 프런트 사이드 트리플콕 1440도 기술을 완벽하게 성공했습니다. 전 세계 여자 선수 중 단 5명만이 구사할 수 있다는 세계 최고 난도의 기술이었습니다. 합계 171점. 3위로 동메달을 확정지은 유승은은 기쁨을 주체하지 못하고 보드를 하늘 높이 내던졌습니다. 한국 여성 선수 최초의 설상 올림픽 메달이었습니다. 78년 동안 한 번도 열리지 않았던 그 문이 드디어 열린 것입니다. 시상식에서 유승은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한테 꼭 메달을 보여주고 싶었다고요. 초등학교 3학년 때 강원도 용평 스키장에서 아버지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시작한 그 작은 꿈이 이탈리아 설원 위에서 빛나는 동메달로 피어난 것입니다. 아버지가 먼저 보여준 그 설원이 딸에게는 꿈의 무대가 되었습니다. 한국 설상 스포츠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이날, 그 모든 것의 뒤에는 새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90.25점이 확정되는 순간 경기장이 들썩였습니다. 최가온은 설원 위에 무너지듯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너무 무서웠고 너무 힘들었고 그럼에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2번의 실패 끝에 마지막 한 번으로 뒤집은 그 기적이 이제야 실감으로 다가왔습니다. 7살 때 5만 원짜리 중고보드를 처음 잡던 그 순간부터 온 가족이 함께 세상에 이런 일이 나오던 그 선언까지 10년의 세월이 한꺼번에 눈앞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 긴 길을 함께 걸어온 아버지의 얼굴이 가장 먼저 떠올랐습니다. 아버지가 있었기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가장 먼저 최가온에게 달려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최인영 씨도 아니었습니다. 코치 벤 위스너도 아니었습니다. 누구보다 먼저 최가온에게 달려와 두 팔로 꽉 껴안은 사람은 바로 클로이 김의 아버지 김종진 씨였습니다. $800를 들고 미국으로 건너가 딸을 2번의 올림픽 챔피언으로 키워낸 그 아버지. 오늘 자기 딸이 2위로 밀린 그 순간에도 그는 주저없이 최가온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그 포옹 속에는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포옹이 전하는 것은 분명했습니다. 잘했다. 정말 잘했다. 핏줄도 국적도 달랐지만 그것은 온전한 아버지의 포옹이었습니다. 시상식이 끝났습니다. 최가온은 목에 걸린 금메달을 천천히 내려다봤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그것을 들어 아버지 최인영 씨의 목에 직접 걸어줬습니다. 5만 원짜리 중고보드를 사줬던 그 아버지, 사업을 접고 10년 넘게 코치이자 요리사이자 운전기사로 곁을 지켜온 그 아버지의 목에 딸이 두 손으로 금메달을 걸어준 것입니다. 그 찰나의 장면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또 한 번 눈물을 훔쳤습니다. 최인영 씨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무섭도록 운동만 한 딸이었지만 이제는 자기 자신을 사랑하며 살았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나중에 국가대표 감독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이건 아버님이 거의 다 만든 것이라고요. 그 말을 전해 들은 최인영 씨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가 만든 것이 아니고 주변에서 도와준 덕분입니다. 공을 딸에게도 주변에도 돌리는 것. 그것이 아버지였습니다. 한편 클로이 김은 2위로 밀렸음에도 시상식 내내 환하게 웃었습니다. 경기가 끝난 직후부터 최가온에게 진심으로 축하 인사를 건넸습니다. 매우 자랑스럽고 앞으로의 활약이 기대된다고요. AP통신은 그 순간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클로이 김이 자신이 영감을 줬던 열대 소녀에게 올림픽 타이틀을 넘겨줬다고요. 아버지에게서 딸로, 선배에게서 후배로 이어진 아름다운 바통이었습니다. 그리고 강원도 용평 스키장에서 처음 아버지의 뒷모습을 봤던 유승은은 이탈리아 시상대 위에서 동메달을 목에 걸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 아빠한테 꼭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아버지의 뒷모습이 씨앗이었고 수많은 부상을 딛고 다시 일어선 그 시간들이 밑거름이 되어 마침내 올림픽 메달로 피어난 것입니다. 이날 이탈리아 설원 위에서 세 딸의 눈물 뒤에는 언제나 새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끝난 자리에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조용히 던지게 됩니다. 새 아버지는 서로 무엇이 달랐을까요? 한 명은 5만 원짜리 중고보드를 사줬고, 한 명은 800달러를 들고 낯선 나라로 건너갔고, 한 명은 매일 밤 왕복 10시간을 운전했습니다. 한 명은 오랫동안 키워온 사업을 접었고, 한 명은 안정된 엔지니어 자리를 버렸고, 한 명은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딸에게 세계 최고의 코치를 기꺼이 소개해줬습니다. 방식은 달랐습니다. 나라도 달랐습니다. 언어도 달랐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아버지도 딸에게 단 한 번도 대가를 요구하지 않았다는 점만큼은 세 사람 모두 한결같이 똑같았습니다. 그리고 새 아버지에게는 단 하나의 더 깊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딸의 눈빛을 온전히 믿었습니다. 설원을 달리고 싶다는 그 눈빛, 저 하프파이프 안으로 들어가고 싶다는 그 눈빛, 쓰러지고도 다시 한번 날아오르고 싶다는 그 눈빛. 아버지들은 그 눈빛 앞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기꺼이 내려놓았습니다.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조건을 달지 않았습니다. 망설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믿었습니다. 그 믿음 하나로 10년을 버텼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2026년 이탈리아 설원 위에서 마침내 꽃을 피웠습니다. 한국 스노보드의 역사는 이 세 아버지로부터 새로 쓰였습니다. 1948년 첫 동계올림픽 출전 이후 무려 78년 동안 한 번도 열리지 않았던 설상. 종목의 문을 연 것은 거창한 국가 지원도 첨단 훈련 시스템도 아니었습니다. 새벽에 밥을 짓는 아버지의 손, 밤새 운전대를 잡은 아버지의 손, 그리고 남의 딸에게 기꺼이 내밀어준 아버지의 손이었습니다. 이 세 아버지의 손이 하나로 모여 마침내 78년의 문을 함께 열었습니다. 최가오는 훗날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짜증을 내도 다 받아줘서 미안하고 감사하다고요. 그러자 아버지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오히려 내가 더 미안하다고요. 미안하다는 말을 서로에게 먼저 건네는 두 사람. 그것이 10년을 함께 걸어온 아버지와 딸의 진짜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여러분 곁에도 그런 사람이 있지 않으신가요? 말없이 밥을 짓고 말없이 운전을 하고 말없이 손을 내밀어준 사람. 화려하지도 눈에 띄지도 않지만 언제나 그 자리에 조용히 있어준 사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존재 자체가 삶의 가장 큰 힘이 되어준 사람. 그 사람이 아버지일 수도 있고 어머니일 수도 있고 혹은 전혀 다른 누군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의 삶 어딘가에는 이 세 아버지와 같은 사람이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는 것은 그 누군가가 아무 말 없이 그 자리를 오랫동안 조용히 지켜줬기 때문입니다. 오늘 감동 메카의 이야기가 그 사람을 떠올리는 작은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 마음을 오늘 하루만큼은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 아버지의 꿈은 이탈리아 설원 위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꿈은 지금도 여러분의 가슴 속에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감동 메카였습니다. 감사합니다.